사진 속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 트럼프 당선의 또 다른 승리자 일론 머스크가 결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 합리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의 트럼프의 가족과 같아 보이는데요. 영상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Elon, you have to have a picture with your boy. So we have to get Elon with his boy. Okay. Absolutely. That gorgeous, perfect boy. Tristan's almost a dub. Election night was really special for our whole family because yes, it's his last time running. 이제는 장관으로 불려야 할 이제 머스크 얘기를 해보기 전에 그 호준석 대표님, 네. 아예 트럼프의 손녀는 머스크를 삼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정도의 친소관계, 밀착관계 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 보는 일이죠. 저희 머스크가 그냥 뭐 이 정부의 실세 정도가 아니라 예. 매우 특수한 지위에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주 특수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이 정부 효율성 뭐 여기도 이제 위원회 처음에 위원회였다고 하는데 아예 이제 부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러게요. 장관이 될 거라고 하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예측해 보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재임하면 2번이기 때문에 3선은 못 합니다. 그럼 이제 그렇죠. 다음 이제 대선 주자 나와야 돼요. 공화당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이디 벤스 부통령, 그다음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있지만 제일 유력한 것은 머스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머스크가 다음 대선 주자로 저는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화당에서. 네,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의 노선을 제일 잘 계승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예. 대중적인 인기도 매우 높을 수 있고 돈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뭐 돈 많은 사람이 뭐하러 정치를 할까 그랬었는데 하잖아요. 지금 들어갔잖아요. 예. 저는 다음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저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딸이거든요. 저 손녀가 예. 매우 예뻐한다는 손녀가. 근데 우리 가족이다 벌써 이러는데 예, 주목해봐야 될 인물입니다. 본론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전 세계적인 최고 갑부 머스크가 이제는 미 행정부의 장관으로 불려야 되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부 개혁의 전권을 지게 됐어요. 그동안에 머스크가 했던 말입니다. 본인이 만약에 뭐 어떤 역할을 맡게 된다면 2조 정도의 예산을 줄일 수 있고 모든 정부의 지출은 세금인데 여러분의 돈이 낭비되고 있다. 엄청난 권력을 쥐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경제 권력에서 실질적인 행정 권력까지 그 정대진 교수님 머스크가 쥐게 된 셈이 됐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새로 출범하게 될 원래는 정부효율위원회라고 하다가 지금 정부효율부라고 하는 정식 부처로 출범을 지금 한다고 하는 건데요. 예. 내용을 들어봤을 때 정부의 이제 모든 그 예산 사용되는 걸 다 통제를 하고 예. 관리하고 그리고 또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건데 우리식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될지 좀 가늠이 잘 안 돼요. 뭐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을 합쳐놓은 거 정도 이상의 권한을 또 행사하지 않을까. 또 머스크 정도 되니까 또 대통령과의 이제 친소관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주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건데 예. 저 2조 달러 정도가 사실 연방 정부가 지출하는 거에 거의 한 3분의 1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를 이제 기업하는 식으로 완전히 이제 예산 삭감, 경영 효율화하는 식으로 이제 정부를 대수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머스크는 호언장담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 교수의 비유를 들리자면 그래서 뭐 도지코인과 이름 비슷하다고 해서 정부 효율부 여기가 그러니까 2,800조 정도의 예산을 주무를 수 있다. 만약에 그 얘기를 본인이 하면 우리의 기획재정부와 감사를 합쳐놓은 격이 되면 이 정도면 막강 파워인데요? 예, 그렇죠. 예산도 쓰고 그것도 통제 관리 감독도 같이 하고 이제 이런 것도 예산 기획과 통제 관리 감독을 한 부처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 예. 그거는 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사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생각해 봤을 때.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규제 개혁이나 효율화를 이제 중심으로 하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머스크는 일단 그래도 사업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가 심판도 하고 심판이자 선수이자 이제 이 역할을 같이 이제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어떤 식으로 좀 형성이 될까? 이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제 트럼프 2기가 머스크에 엄청난 힘을 실어주고 실제로 할 건 다 해보겠다.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여러 입김들이 이제 머스크로 향해 가는 거 아니냐. 또 하나 깜짝 인선이 있는데요, 정대진 교수님. 네. 아까 이제 국무부 장관도 강경파 루비오 상원의원을 앉혔다면 국방장관에는 44살에 폭스뉴스 진행자가 낙점이 됐습니다.
예, 이것도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인사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거 어떤 국방장관, 미국에서는 민간인들이 국방장관들 많이 해요. 예.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군 경력이나 군 전문가로서 굉장히 수십 년 이상 이게 경력을 쌓은 사람, 혹은 이제 삼성 장군, 사성 장군 출신 이상들이 국방부 장관들을 좀 해온 관례들이 좀 있었는데 예. 지금 뭐 계급이 뭐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주방위군 소령 출신이고 폭스뉴스 앵커를 하면서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실은 정무직에 조금 가까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국방부 장관을 맡게 된 거죠. 전문 화면에 관하기보다도. 보니까 당시 이제 앵커 때 이제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인터뷰하는 모습도 잠깐 지나갔어요. 예, 그렇죠. 이제 방송에서도 그리고 또 이제 좀 자극적인 멘트들을 좀 많이 하기도 좀 했습니다. 이게 예. 이란 폭격해라 뭐 얘기도 좀 하고,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같은 것들을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퍼뜨렸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해서 좀 구설에 오르기도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미 우선주의의 저 진정한 신봉자라고 트럼프는 굳게 믿고 예. 이제 충성파를 국방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앉힌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트럼프 이제 인선에 바로미터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피트 헤그세스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과거 계급이긴 합니다만 주방위군 소령 출신인데 일단은 국방부 장관이 되면 뭐 장성들 다 거느리고 전 세계 여러 군사력을 책임지는 미국의 국방 수장이 됐다. 알겠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트럼프 2기 인선 얘기까지 머스크 얘기와 함께 핵심 내용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